갑옷을 입던 사람들에 관한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밀리터리 썰전 밀전 주제 조선시대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수부대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있던 겁니까? 요즘은 이제 특수부대 하면 뭐 네이비실 뭐 아니면 무슨 암살, 테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특수부대라는 용어가 용어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군대의 또 목표와 다르게 특별한 임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라면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대. 그래서 조선시대 특수부대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차코갑사입니다. 차코갑사.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게 한자가 어려워서 요즘 분들이 보면 그런데 네. 그러니까 호랑이 잡는 갑사라는 뜻이에요. 호랑이 부대요? 예. 이거 특수부대네. 아, 요즘은 왜 없죠? 이거 특수부대. 아, 호랑이가 없구나. 그치. 호랑이 잡는 거는, 이 영상은 옛날에 비디오 보면. 옛날에 예. 처음에 나왔잖아요. VHS 비디오 보면은 나와, 처음에. 호암마마, 뭐, 그거. 뭐 이렇게 호암마마라는 얘기가 그렇게 무서운 얘기인가? 뭐 이러면서 보긴 했었거든요. 이 호가 그겁니까? 호랑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거 몰랐네. 난 이거 호환이라는 게 무슨 병 이름인 줄 알았어, 나. 야 갑사라는 거는 그냥 보통 명사로 갑옷을 입은 병사다라는 말이 되는데 네. 조선에는 일종의 시험을 봐서 뽑는 네. 또 왕의 친위대라든가 이런 좀 특수한 그런 병종을 갑사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시험 봐서 뽑는 A급 무사 중에서 특별히 호랑이 사냥 부대를 만드는 거죠. 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동네마다 그 차코 갑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호환이라고 그랬는데 호환. 호랑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이제 그 호랑이 잡으러 가는 네.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야, 이거 위험하네. 위험하죠. 호랑이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역사 속에 언제부터 등장을 합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사냥하고 이렇게 채집 경제로 살다가 네.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문명이 싹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농사라는 게 사실은 자연 파괴예요. 야생 숲을 갈아엎어서 농토를 하게 되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맹수들이 먹을 게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복수가 시작됐구나. 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농가밭이 들어와서 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호랑이한테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면은 지방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오. 임무 태만이라고. 네. 그래서 이 차코갑사대를 운영을 해서 이런 맹수들을 사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헤라클레스의 그 네메아의 사자 사냥, 뭐 다 이런 거예요. 민가로 내려오는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최고의 군사 훈련이 사냥이었습니다. 백병전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전쟁사 보면요, 가끔 총으로 훈장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격병으로 유명했다거나 네. 전쟁터에서 소총 한 자루로 뭐 적군 수백 명을 막았다. 그쵸? 100% 사냥꾼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도대체 호랑이가 몇 마리나 있었길래 얼마나 많았길래? 아니, 공포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몇 마리가 있진 않았겠죠. 꽤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의외로 호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산 속에 잘 안 들어갔거든요. 네. 은근히 사슴 노루가 또 많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 2년에 경상도에서 석 달 동안 수백 명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건이 있어요. 수백 명이요? 한 몇 달 동안? 달, 근데 석 달. 이거 의외로 호랑이가 많았던 건 여러 기록에서 나옵니다.
영조 11년 영동지방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이 40여 명. 네? 경기도가 한 달에 120명. 에? 강원도 81명. 에? 숙종 28년에 강원도에서 한 6, 7년 동안 호환을 당한 수가 300명이 넘는다. 우와. 심지어 태종 5년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경복궁 긍정전 뜰까지 내려온 적. 경복궁까지 내려왔다고요? 아니 우와. 요즘에 멧돼지가 민가에 뭐, 내려온 적이 민가에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편의점 습격한 거 못 봤어? 알죠. 얘들이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 지금 내려오는데 예. 호랑이도 내려오면 뭐 여기가 편의점이지. 그래서 경복궁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 편의점이잖아. 얼마나 많아 사람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뭐 총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 차코그는 호랑이를 잡았다는 건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무기를 합니다. 창과 활. 창과 활. 예. 그 인간의 제일 무서운 무기는 역시 지능이죠. 그렇죠. 예. 모든 것 중에 호랑이 사냥이 제일 힘들다고 하긴 해요. 이게 워낙 빠르고 잘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생태를 파악하죠. 얘 이제 경로가 어디다. 그러면 이제 함정을 치든지 몰아내든지 몰아내서 활로 쏘거나 창으로 찔러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이든 총이든 훌륭한 무사는 결국 얼마나 호랑이에 가까이 가서 죽이느냐. 난 아마 이거 갖고 서로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아. 너는 뭐 몇 번이야? 나는 어디까지 가봤다. 나는 뭐 칼로도 찔러봤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지는 얘기 중에서 이 차코갑사도 또 애환이 있는데 무슨 애환이요? 꼭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만 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이게 호피가 이게 또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 되죠? 돈이기도 하고 장식용으로 굉장히 아, 그때도 호피가 또 그랬습니까? 조선시대 수령들이요. 예. 사극에 이게 안 나오는데 예. 원래 수령은 뒤에다 이렇게 호피를 놓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있죠. 저 가죽이 뭔가 쓰임새가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은 저 가죽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 호랑이를 잡은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국가에서도 공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중국 사신한테 뭐 선물로도 준다거나 그랬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수령이 9년이 300개인데 그치. 뭐 이 호피를 이렇게 카페트처럼 이거 되게 좋아했나 봐요. 폼이 나잖아요. 그렇기도 그럼요. 하죠. 호랑이가 입 딱 벌리고 있고 누워 있으면 널브러져 있으면.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럼요. 자, 그럼 다음 특수부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수부대는 겸사복입니다. 겸사복은 진짜 정말 너무 궁금하다. 뭐예요? 경사복은? 겸사복은 특별하게 우리 임 박사님의 1타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겸사복은 조선 태종 때 창설된 왕의 경호부대입니다. 태종이 뭐 왕자의 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자신의 경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느 나 왕은 경호원이 필요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근접 경호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겸사복이냐? 조선시대에 사복시란 관청이 있었어요. 이 사복시는 왕이 타던 말을 관리하는 마굿간 관청입니다. 옛날에 왕은 절대 발로 땅을 밟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정한 데면 엎혀서라도 가지 신발에 흙을 안 묻혀요. 그러니까 옆에서 최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이 말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유명한 분이 차 타고 갈 때 차에 같이 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최근접 경호원을 조선시대는 겸사복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겸사복은 인원도 가장 적었습니다. 왜? 최근접 경호원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4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근접 경호는 많으면 효율이 더 떨어져요.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죠. 원래 또 암살은 항상 근접 경호원이 배신해서 암살하는 경우가 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시 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200명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많아서 아마 내 생각에는 비밀 경호대가 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게 겸사복의 유래였습니다. 그래서 겸사복은 가끔 왕의 특명을 받아서 특수 임무 같은 거 수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고려시대 보면 별초가 왕의 어떤 사적인 임무도 수행하거든요. 겸사복도 차코갑사 지원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인 호랑이 같은 거 이런 놈 나타나니까 이건 누가 가야 된다
이래서 보낸 게 아닌가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실력 있는 무사는 최고의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겸사복 중에는 그런 사람도 스카웃돼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겸사복은 갑사보다도 시험 기준이 굉장히 엄했어요. 그러니까 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별실이 여러 부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겸사복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좀 기본적으로 좀 이게 옛날 사람들이 외모를 좀 따져서 키도 많이 따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가 크면 그만큼 총에 맞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옛날에는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가문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역시 시험의 왕국답게 겸사복에 뽑히더라도 매년 봄, 가을에 연제라는 이름으로 무예 시험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화살을 몇 발 쏴서 몇 발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제 탈락이죠. 그리고 간혹 정말 대단한 용사다, 뭐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식인 호랑이 잡았다, 이런 애는 이제 겸사복으로 스카우트해줘. 이럴 때는 신분을 묻지 않고 심지어는 천인이 면천이 돼서 겸사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특별 케이스도 워낙 왕의 근접 호위병이니까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얘들을 또 투입하죠. 뭐 호랑이 잡으러, 도둑 잡으러, 뭐 어떤 하여간 특별한 일 있을 때 보내는데, 그것도 왕의 정치적 행위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내 경호실 애들을 보내서 이걸 처리했다. 왕의 어떤 자비, 은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과시하려고 겸사복들도 출장도 많이 다니고 꽤 바빴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종 2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남원의 민가에 도둑이 드니까 겸사복을 보내 체포하게 해달라. 이 도둑이 임금석처럼 날고기는 도둑이거나 패거리였겠죠. 그러니 보내달라. 그래서 실제로 잡아왔다. 창덕궁 후원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이게 또 창덕궁 후원에 동물을 키우거든요. 사슴 키우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는 겸사복이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출동시키면 얘들 중에 궁궐 내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집안 사람 시켜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고, 뭐 심지어는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겸사복 수십 명을 보냈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정예 특수부대를 왕이 직접 보냈다.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훌륭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 별난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결하고 국군의 조직력을 키우려면 결국 특수한 임무에 맞는 특수한 프로페셔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부품이 하나가 없으면 차 전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부대들을 키우는 것은 군으로서는 관리가 힘들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없애버리면 자동차는 있는데 와이퍼가 없다거나 깜빡이가 없다거나 이런 자동차가 되어버려서 결국 자동차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배려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의 마지막 특수부대는 채타민입니다. 채타민. 이건 뭐야? 채타민. 이름부터가 이름이 굉장히 뭐야? 좀 신비로워요. 어떤 부대입니까? 채타민. 이 채타민, 채탐 또는 채탐자라고도 하는데, 채탐자? 이거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특수부대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정찰하고 아, 특수 임무 수행하는. 그러니까 딱 요즘에 그런 특수부대예요. 오, 진짜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게 왜 언제 생겼냐면 조선이 건국 초부터 이제 압록강 두만강에서 여진족하고 싸우잖아요. 여진족하고 싸우니까 현지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적을 공격을 안 하잖아. 사실은 이제 수비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 국경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수비하고 있고 저쪽에 쳐들어오면 쳐들어온 내가 100% 이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진에 네. 적진에 잠복을 시켜서 적의 이동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제 채탐자가 진짜 특수부대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채타민이라는 얘기가 그 나오는 여기서 거죠. 나오는 거구나. 이때는 그럼 언제부터 채타민이 활동하기 시작합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국초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선이 세종 때 네. 채탐자 부대를 조직화해요. 아, 세종대왕 때 이게 조직이. 그러니까 각 저기 국경마다 부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특수부대가 몇 명씩 있어야 된다. 이런 네네네. 식으로 채탐자가 몇 명씩 있어야 된다. 뭐 이들의 포상 규정은 어떻게 한다. 네. 이런 걸 세종 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대거 늘렸겠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연대마다 몇 명씩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세종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었고 활약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5인에서 10명 정도 적진에 들어가서 뭐 특수임무도 수행하고 네. 그 우리가 그 여진 정보를 하는데 예. 처음엔 들어갔더니 여진족 부락들이 다 흩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예. 그 고구려 주몽이 도읍으로 삼았다는 오녀산성 거기가 워낙 요새니까 그때는 그게 여진족들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 거리 이제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거기까지 가석을 관측을 하고 돌아오다가 아. 적한테 걸려 들켜가지고 한 명은 죽고 빠져나오는 영화 같은 거. 오. 근데 이게 의외로 활약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또 아쉬운 부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특수부대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른다는 건 이들이 훌륭한 부대였다는 거예요. 오. 맞아요. 너무 많이 안다면 그건 작전마다 사고 쳤다는 거죠. 오. 맞아. 그래서 이게 부대가 조직돼 있었고 충분히 있었고 활약했던 징조는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이게 사실 군인들한테 항상 우수해요. 특수부대 이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꽤 많은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세종 22년에 평안도 도졸지서가 보고하기를 채탐인 임성발 등 7명이 강을 건너갔다고 오랑캐 7명과 만났다. 사실 그 징계 사유야. 만나는 것도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그때 임성발이 한 명의 배를 화살을 쏴서 맞추니까 물러갔다. 또는 뭐 다른 채탐인을 또 공격해서 채탐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태연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놀러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떨 때는 한 작전에 여러 팀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한 팀이 들키면 비상이 걸리거든요. 그치. 그럼 다 실패되는 거예요. 다 그치. 실패인 거죠. 그거 자체가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희생도 굉장히 많았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현재 한반도 영토를 만든 숨은 공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왜 지난번에 병자호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사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흑음 말 그대로 청해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었거든요. 이때는 채탐인이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바로 저도 그걸 누누이 지적하는데 그걸 없앤 게 네.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도 네.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병자호란 때 그런 일을 한 것도 이런 부대를 키우지 않았던 것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중종 무렵 때 해체가 됩니다. 근데 왜 해체가 되냐면 사군 육진이 안정이 되니까 세종 이후에 세조 지나고 나면 성종대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대를 계속 운영하니까 원래 이게 특수부대 이런 일 하는 분들은 또 말도 잘 안 듣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옛날 보면 미국의 델타포스 걔들은 머리 기르고 사보 입고 다닌다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모자 삐뚤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이런 일 잘 못해요. 그것도 그래. 당시 기록에도 여진족하고 만나면 가능한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치.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장사꾼인 척해라, 민간인 척해라.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군복 입고 안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사고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적진에 들어가면은 희생자라도 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들이 안 쳐들어올 것 같아. 전 세계 어디나 관료원 조직은 희생자가 나면 안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전쟁도 안 할 거 괜히 내 경력에 줄 그을 거 있나 이러다 보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 대가를 150년 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아주 톡톡히 치르. 그러니까 이때 채탐인이 있었으면은 저기 우리를 갖다 어떻게 공격을 한다 이걸 갖다 다 알았을 텐데.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병자호란 끝나고도 부활을 안 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나고 났을 때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채탐인을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요. 안 먹었나 봐. 나는 뭐. 자.